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찰쌤입니다. 물론 저는 러닝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러닝 워치를 통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 또한 상당한 재미가 됩니다. 러닝 페이스, 심박수, 케이던스, 이번 달 마일리지나 작년과 비교해서 보고 그러면 확실히 차근차근 늘어가는 러닝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워치에서 제공하는 VO2max, 젖산 역치, 심박수 존 등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HRV라는 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워치나 스마트워치 어플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다 보면 HRV, 심박 변이도라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면 시에도 차고 있는 경우에 측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잘 때는 안 끼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없어서 친구 거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깨어있을 때 평균이 74ms라고 써 있고요. 7일간의 평균 수치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RV는 Heart Rate Variability의 약자고요. 한글로는 심박 변이도라고 부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환자한테 심전도 달아놓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 삐삐삐삐, 심장이 멈추면 요 삐 한 번이 심장의 박동, 비트입니다. 박동과 박동 사이의 요 간격, 요거를 beat to beat interval, BBI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파형에서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을 알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과 R 사이의 간격이라고 해서 RR interval, RR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단위는 밀리세컨드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심장 박동의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느리게 뛰기도 하는 것처럼 이 심장 박동의 간격도 기계처럼 일정하지가 않고 약간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거든요. 이 심박 간격의 변동성, 요거를 HRV라고 부르는 거죠. 비트와 밀당을 하는 나, 심장 밀당남. 근데 사실 심장 비트와 밀당을 하는 건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자율신경계가 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죠? 요거 합쳐서 자율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비트를 컨트롤하고요. 몸 상태에 따라서 예민하게 잘 컨트롤할수록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HRV가 크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내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다라는 거고요. HRV가 작으면 자율신경계와 심장 사이의 연계가 조금 굼뜨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부정맥이랑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요. 부정맥은 맥이 가지런하지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몸에 대한 심장의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심장의 전기 신호 싱크가 맞지 않아서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병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HRV는 박자를 조절해 가면서 명확하게 비트를 찍고 있는 거고, 부정맥은 비트 자체가 좀 뭉개져 있다, 이런 느낌?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밤에 잘 때 완전히 편안하게 자고 낮에 텐션이 높은 사람은 에너지 넘치고 건강한 사람, 잘 때도 낮에도 텐션이 비슷한 경우는 조금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다운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정맥은 낮밤 상관없이 대중 없이 휙휙 바뀌는 텐션 상태를 보이는 사람, 병적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HRV는 심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는 것인가? 심박 변이도의 정의를 보면 생리적,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에 반응하는 심장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심장의 건강도 보기는 하지만 더 의미 있게는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뇌와 심장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 스트레스, 수면, 영양 이런 거랑 관련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보다도 검진할 때 이런 것에서 더 자주 쓰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HRV는 비만, 당뇨병 환자의 심장병 이환율과 사망률, 염증 반응, 인지 기능, PTSD,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조현병 이런 질환들에서 낮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면, 식습관, 인간관계, 운동, 생활습관, 스트레스, 약물 섭취, 수분 섭취 등등이 영향을 줘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때 HRV가 낮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체크해본 자율신경계 검사인데요. 아래쪽에 SDNN이라고 나와 있는 게 심박 변이도고요. 저는 55가 나왔네요. 이게 사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정상 수치다라고 딱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대략적인 수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의미 있게는 아까 그래프로 보셨던 것처럼 추이를 보면서 내 몸 상태나 컨디션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HRV가 평소보다 낮은 날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더라도 조금 러닝의 강도나 볼륨을 조절해 준달지 하는 것들은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된다면 휴식과 수면의 질이나 양을 늘려주고 몸을 이완해 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명상,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줌으로써 자율신경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HRV, 심박 변이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려 보았습니다. 러닝 워치 쓰시는 분들 데이터 보시면서 함께 분석해보시고 내 컨디션이 어떤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식으로 러닝을 해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요. 너무 무리한 러닝은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 다시 붙어, 하나, 둘, 셋.